안녕하세요. 반포 TOT 수학학원 강사 이혜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초중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중학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엔 굉장히 쉬운 편으로 나왔습니다. 90점 이상을 받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y가 x에 정비례할 때 이렇다는 것은 기억 먼저 보면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된다. 정의에 대한 문제죠. 맞고요. 니은은 x분의 y. 일단 y는 ax라는 식이 성립을 할 거고요. a는 0이 아니죠. 그럴 때 x를 옮겨주면 x분의 y는 a로 일정하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비례 관계 y는 a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점 지나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운 거 맞죠? a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이 증가하면 항상 y의 값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a가 양수일 때 증가하고요. a가 음수일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a가 양수이면 1, 4분면과 3, 4분면 지나고 a가 음수이면 2, 4분면과 4, 4분면 지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는 x가 아니라 y가 x의 반비례인 것을 모두 고르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냐면 y는 x분의 a, a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는 이제 x를 넘겨주면 xy는 a, 이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3번하고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가 y에 반비례하는 것은 y는 x분의 a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면 기억은 y는 3x가 되겠고요. 니은은 y는 24-x가 되겠고요. 디귿이 y는 x분의 60, 리을이 y는 x분의 100으로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문제 보면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래요. 이때 점 P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네요. A랑 B라는 점이 점 P에서 수직으로 만나게 이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A와 B의 X좌표가 같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A라는 점은 일단 Y좌표가 6이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입을 해주면 X좌표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4,6을 지나게 되고요. B라는 점은 일단 A와 X좌표가 같기 때문에 4,라는 건 똑같아요. 이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2대 3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2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9,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라는 Y좌표를 갖게 됩니다. 이걸 이제 Y는 AX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9는 4a가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20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찾고 싶으면 이 그래프가 x도 정수 그리고 y도 정수인 좌표를 찾아 달라는 말이겠죠. 그럴 때 x랑 y를 살펴보면 y가 마이너스 x분의 20이 되기 때문에 이 x라는 것이 20의 약수가 되면 x좌표도 정수, y좌표도 정수가 되겠죠. 근데 양의 약수뿐만 아니라 음의 약수까지 생각을 해주면 점의 개수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양의 약수를 생각해주면 1, 2, 4, 5, 10, 20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겠죠. 음의 약수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6가지 중에서 2배를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1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A와 C의 x좌표는 각각 두 점 B와 D의 x좌표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B는 마이너스 2a, 0, D는 2a, 0이죠. 그럼 BD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이 길이를 살펴봤을 때 4a가 될 거고요. 우리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ABCD가 지금 보면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AB의 길이만 구해서 BD의 길이와 곱해주면 넓이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AB 길이 곱하기 BD 길이가 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AB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 마이너스 2의 1을 y는 마이너스 x분의 8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분의 8이 되니까 a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ab의 길이는 a분의 4가 될 거고 bd의 길이는 4a였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한번 보면 지금 반비례 관계 그래프와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겹쳐 있어요. 그 겹친 부분에서 점 P에서 만난대요. 이때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 이 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B라는 점은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1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또 y는 AX에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해주면 1은 마이너스 3A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이 되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은 교선이죠. 틀렸고요. 서로 다른 세 점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A, B는 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기도 하죠. 맞죠? 그리고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서로 다른 도형이다. 맞습니다. 시작점이 다른 반직선은 서로 다른 도형이에요. 정답은 3번.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직선 DA와 같은 반직선의 개수는 일단 시작점이 같아야 되겠고 방향이 같아야 되겠죠. 그걸 만족하는 반직선은 D, B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개.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한번 보면 점 P는 AB의 중점, 점 Q는 BC의 중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AB가 32이므로 AP는 16, BP도 16이겠죠. 이때 PQ가 26이니까 PB를 빼면 BQ의 길이는 10이 돼요. 그러면 BQ와 QC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10이 되겠죠. 그래서 BC의 길이는 20c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다음 12번 한번 볼게요. 한 평면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직선에 대해서 L이라는 직선이 M이라는 직선의 수직이래요. 그리고 M이라는 직선과 N이라는 직선도 수직이래요. 그러면 지금 동위각에 있는 두 각이 수직으로 각의 크기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L하고 N이라는 직선은 평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각들을 4개의 각들을 한 부분으로 옮겨올게요.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3x 플러스 70도, 여기가 y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평각이기 때문에 이 4각을 다 더하면 y-x 플러스 3x 플러스 70 플러스 y 플러스 2z 마이너스 50을 하면 이게 180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계산을 해주면 정리할 때 2y 플러스 2x 플러스 2z가 160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나누기 2만 해주면 되죠. 그럼 80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은 보면 점 C에서 직선 AB에 내린 수선을 바른 점 B 맞죠? 그리고 점 C와 AB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 점과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기억이 맞으면 니은도 당연히 맞아요. 5cm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AB의 수직이등분선은 CD이다. 근데 CD와 AB가 수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리을을 한번 보면 점 A와 BC 사이의 거리는 어떤 거냐면 점 A와 BC 사이의 거리는 AB 사이의 거리죠. 이 거리가 13이 아니기 때문에 리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한번 볼게요. AOE가 평각이고 지금 BOD는 4개의 DOE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OD와 각 DOE를 더하면 90도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지금 4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OE의 각은 18도라고 할 수 있겠죠. 나누면 18도가 되고요. 그리고 DOE 대 COD도 비율을 따져보면 얘가 9대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D의 크기는 10도가 되겠죠. 그러면 X라는 각은 90도라는 각에서 28도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62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세 직선이 다음 그림과 같이 만난대요. 각 F의 억각은 여기가 되겠죠. 억각은 70도가 되겠네요. 너무 쉽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한번 보면 지금 A는 60도의 억각이에요. 평행하기 때문에 크기가 같죠. 그래서 A는 60도, 그리고 B는 40도의 동의각이죠. 그래서 B는 40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종이 테이프를 접은 문제예요. 종이 테이프를 접은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접었다 편 모형, 접은 모형하고 편 모형이 서로 합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의 크기가 똑같고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68도라면 접혀져 있는 이 부분도 68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75도라면 이 각의 크기도 75도인데 그럼 각 하나하나는 똑같이 크기를 갖기 때문에 합쳐서 75도가 돼야 돼서 하나씩은 37.5도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BFI와 FID가 서로 억각이에요. 그래서 124도는 75도 더하기 X도여서 X는 61도가 됩니다.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5도와 억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는 37.5도예요. 그래서 X 빼기 Y는 23.5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19번 DF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는 꼬인 위치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는 만나지도 않아야 되고 평행하지도 않아야 돼요. 공간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면 꼬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모서리는 AB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각기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금 1번 같은 경우엔 직교가 아니라 평행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직인 모서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개예요.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3번은 수선이 아니죠. 각도가 수직이 아니에요. 4번 같은 경우에도 각도가 수직이 아니에요. 오각형이기 때문에 각도가 90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 한번 보면 모서리 CH는 수직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한번 보면 한 평면의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하죠. 한 평면의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니은 보면 한 평면의 수직인 직선과 그 평면의 평행한 직선, 한 평면의 수직인 직선과 그 평면의 평행한 직선은 꼬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디귿을 보면 한 평면의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평면에 평행한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요렇게 평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꼬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 한번 보면 한 평면과 만나지 않는 직선과 그 평면의 수직인 직선, 한 평면과 만나지 않는 직선, 이건 평행하다는 뜻이겠죠. 평행한 직선과 그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꼬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작도 순서를 살펴볼게요. 작도 순서 같은 경우는 각을 작도할 때는 먼저 기역 먼저 작도를 해주고 이걸 그대로 디귿으로 옮겨와 줘야 되죠. 그래서 기역 다음에 디귿이고요. 니은을 작도한 다음에 그걸 똑같이 미음으로 옮겨와 줘야 각이 작도가 돼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어주면 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니은, 미음,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면 삼각형이 ABC가 하나로 작도되는 것은 이거는 SSS 또는 SAS, ASA 이 합동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이들이 하나로 작도되는 삼각형이 되는 것이겠죠. 1번부터 살펴보면 각 A가 끼인 각이 아니에요. 주려면 B를 줬어야 되고요. 그래서 틀렸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각 3개를 더했을 때 180도를 넘어가요.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커요.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각 B, 각 C 양 끝각을 줬는데 선분 하나를 줬기 때문에 4번이 만들어지겠죠. 5번 같은 경우에도 끼인 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FDE가 합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우리 합동인 삼각형들은 대응하는 점을 맞춰서 식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응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F는 A와 대응하는 점, D는 B와 대응하는 점, 그리고 E는 C와 대응하는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와 대응하는 점이 80도가 되는 거고 A와 대응하는 점이 40도가 되는 거겠죠. 그럼 E라는 각은 60도가 되어야 삼각형 180도가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BC라는 길이는 이제 DE랑 똑같기 때문에 3cm 맞고요. AC라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고요. 3번 각 D는 80, 각 E는 60, 각 F는 40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한번 볼게요. 25번은 지금 우리가 합동인 삼각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정사각형이 나와 있고 정사각형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지금 ED라는 변과 DF라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AD라는 변과 DC라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이 40도고 나머지도 90도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 각은 50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DE라는 길이와 DF의 길이가 같고 AD라는 길이와 DC라는 길이가 같고 각 ADE와 각 CDF가 50도로 똑같기 때문에 삼각형 AED와 삼각형 CDF가 합동이다. 어떤 합동이냐? SAS 합동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각이 90도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20도라는 각이 되게 되고요. 이 각이 지금 110도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각도 110도예요. 근데 90도를 빼주면 x라는 각이 나오죠. 그래서 x는 20도가 됩니다. y 같은 경우에는 40도, 90도, y를 합쳐서 180도가 되기 때문에 y는 50도가 돼요. 그래서 x 빼기 y는 50도 빼기 20도 해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하기 쉬운 문제죠. 다음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고 삼각형 둘레의 길이가 14cm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연수 중에서 이제 다 더했을 때 14cm가 되는 세 개의 숫자 조합을 찾을 건데 중요한 건 뭐냐? 가장 긴 변. 이 변의 길이를 가장 긴 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두 변을 더했을 때 이 가장 긴 변보다 길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숫자를 찾아보면 2랑 6 그리고 6 가장 긴 거지 다른 거랑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삼각형도 괜찮고요. 3과 5와 6 그리고 4와 4와 6 그리고 4와 5와 5 이 조합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들은 이 조건을 넘어가기 때문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초중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포 TOT 학원 강사 이예수였습니다.